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리워지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책을 펼치면 살아계실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와서 생생한 목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엮은 인터뷰 기록들은 어머니 서재의 깊은 서랍 속에 있던 것들입니다. 어머니가 손수 스크랩하여 모아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한 번도 출판되지 않은 것을 엮은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에 있었던 대담록의 모음입니다. 내게 있어 영감이란 항상 제 나름의 그물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걸려드는 부분이 경험과 만날 때 어떤 영감을 부여한다고 할까요? 사람에겐 감정적 독립이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내가 불행을 겪고 난 뒤의 생각입니다. 편안한가 하면 날카롭고 까다로운가 하면 따뜻하며 오래되어 평범한가 하면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작가라고 어머니를 표현한 인터뷰어인 고정희 시인의 말입니다. 딸인 저에게도 어머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넘나들 수 없는 거리감으로 어머니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던 그 거리감이 어머니만의 개인주의였다는 깨달음이 오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언젠가는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평소 습관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을 때나 신문이나 잡지에서 갈무리해 둘 것을 스크랩할 때 곱게 자르지 않고 마구 뜯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편지 뭉친 봉투는 하나같이 마구 뜯은 자국이 보입니다. 가끔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잘려나간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편지는 고이 들어있습니다. 멋진 페이퍼 나이프가 여러 개 있었는데도 성급하게 봉투를 뜯는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그 흔적들에서 어머니만의 자유로운 손길을 느끼고 따뜻하고 명랑한 마음이 솟게 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 어떤 것도 사랑으로 전부 감싸주는 그런 묘한 공기가 안에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그녀에게 불현듯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찾아온다. 전쟁이 가족과 그녀의 청춘과 서울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던 날들.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자존심과 끼니를 바꾸어야 했던 그 시절에 본 박숙은 화백의 이야기를 적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원고지를 사고 신동아지에서 공모하는 논픽션 마감일에 동그라미도 쳐놓았었다. 하지만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원고는 진척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 이야기 속에서 박숙은 이라는 사람보다 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작가 자신을 느끼게 되었다. 평소에 편지든 자주 쓰시는 편인지요? 반드시 문학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따님들과 각별한 애정을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하리 많지 나는 편지를 안 쓰는 타입이에요. 소설을 쓰는 일 외엔 일기도 써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 편지 한 통 써본 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딸들이 나를 비판하는 소리로 엄마는 돈 받는 원고만 쓰는 거야? 하고 핀잔을 준 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단지 여기저기서 받은 초대장, 카드, 편지들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정리하곤 해요.
서당에서 유일한 계집애였을 뿐 아니라 가장 어린 아이였지요. 나는 달달달 외는 것이 선수여서 그 중에서 뛰어났고 할아버지는 잠옷 만족해 하셨어요. 전자문을 다 떼고 책 CD로 떡까지 해 먹은 며칠 후 서울 가신 어머니가 처음으로 돌아오셨는데 기대와 달리 고생한 티는 완연했지만 주눅들지 않고 너무도 당당한 모습이셨습니다. 어머니와 어른들 사이엔 가장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어머니는 나까지 서울로 데려가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어른들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듯 처음엔 숙제 상대도 안 하려 들었지요. 사태를 깨달은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더러 내가 공부 안 해도 걔는 벌써 천자문 떼고 동몽선습 배우는 중이다 라고 점잖게 나무라시자 그게 어디 공부하는 겁니까? 재롱 보시는 거죠. 전 걔도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하고 어머니가 말대답을 해서 집안을 발칵 뒤집혔어요. 어머니는 자기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를 시위라도 하려는 듯 어느 날 내 머리를 비껴주는 척 하다가 싹둑 잘라 단발머리를 만들어 버렸고 드디어 어느 날 어머니와 나는 할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당당히 서울로 올라왔지요. 어머니는 현저동 꼭대기에 문간방을 새들어 바느질 품을 팔면서 근근히 살고 계셨는데 넌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 많이 해서 신여성이 돼야 한다. 그게 엄마의 소원이란다 하셨어요. 신여성이란 말을 할 때 어머니의 태도는 엄숙하고 진지했으므로 나는 덩달아 엄청난 사명감 같은 걸 느꼈다고나 할까요? 신여성이 뭔데? 하고 내가 물으면 어머니는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 이치에 대해 남자들처럼 모르는 게 없고 마음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란다 하셨어요. 말하자면 어머니가 딸에게 건 최고의 기대인 신여성은 당시로선 가장 팔자 사나운 여자들이었지요. 그러면서도 딸이 팔자 사나울까봐 두려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우습고 슬프게 느껴져요. 그러나 어머니의 그런 신여성에 대한 투지가 없었던들 나는 그 벽촌 어디쯤에 묻히고 말았겠지요. 처음에는 계몽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지가 여성신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지요. 그러나 문학이 계몽성만 강조하다 보면 단순해지고 건조해질 것 같아 문학적 채취도 가능한 한 지니도록 하려고 노력했지요. 논문이나 학술서적은 억지로라도 읽어야 하겠지만 소설은 달라야 해요. 이를테면 책이 사람을 불러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우선 작품이 재미있게 읽혀야 할 것이고 딱딱하지 않게 문학적 향기 같은 것이 있어야 해요. 처음에 문학에 대해 매혹된 것은 이런데 밝히기는 못하지만 통속소설에 의해서였죠. 김내성의 무슨 소설이 좋았다는 말도 많이 털어놓지 않습니까? 누구라 해도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일본 통속 작가들의 작품이었죠. 소년 소설 그러다 연애 소설로 옮겨가고 우리가 좋아했던 일본 작가들 중에 요새 사람이 알만한 사람은 아마 아쿠다가와 정도죠. 단편을 아주 깔끔하게 쓰고 우리나라 작가로 치면 이상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장편은 별로 본 게 없는데 사람의 병적인 이상 심리 같은 것을 주로 그렸어요. 제가 집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갖게 됐냐면 아주 오래전이죠. 다 아시는 거지만 남편이랑 아들이랑 잃기 전인데 구리 쪽에 있는 촌인데 그냥 숲이 바라보이고 그 앞에 집이 있는데 바로 마당에서 숲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좋아서 그리고 그때 살 수 있는 액수여서 그걸 샀어요.
우리 아들, 그땐 여자애들은 다 결혼시켰었으니까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그 애한테 주고 남편하고 저하고 거기 가서 살려고 했어요. 노후엔 다들 왜 시골 가서 사는 걸 꿈꾸잖아요. 너무 시골도 아니고 마당이 아주 넓고 아주 좋아요. 그 전에도 그 동네에 인연이 있어요. 어떤 역사학자한테 한문도 배우러 다니고 그랬지요. 그 동네에 김점선 씨가 살았어요. 김점선 씨도 유명해지기 전이지요. 그러다가 그림 그리기도 좋고 넓은 뜰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차피 아들 장가 보내면 가야지 그런 거니까 김점선 씨가 거기서 살았죠. 제가 금세 가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쭉 거기서 살았죠. 근래까지 살았어요. 지금은 딴 조각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살기에 좋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사람 김점선도 개성 사람이에요. 나도 개성이고. 저는 자신을 본질적으로 명랑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늙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안 그랬어요. 전혀. 자꾸 자기 작품을 고치는 작가도 있지만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와서 한두 주일 정도 있다 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이별이에요. 물론 박 선생님은 나보다 더한 이별을 경험하신 분이지만,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서영이가 온다고 하면 반가우면서도 곧 다시 떠날 것을 생각하면 겁나고 아프고 싫어요. 안 만나면 그리움이지만 이별하는 아픔은 없는데, 인생이란 어느 나이고 다 살만한 거예요. 나는 한바른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내 인생에 대해 지금도 만족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나날을 여태껏 살았듯이 죄짓지 않고 좋은 사람 자주 만나면서 살면 그뿐이죠. 난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웃을 수 있어요. 선생님을 뵈면 모든 문제가 그렇게 쉬워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저도 인생에 쓸데없는 허세나 욕심을 덜어버리는 작업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버리면 버릴수록 사람은 더 넉넉해지는 법이니까요. 박완서의 말.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